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조금 없나 봐요. 오늘도 지금 뭐 한 8분 정도, 6시 58분 정도 됐는데, 또 제가 이 녹화를 안 눌러놓고 뭐 한참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도 조금 좀 빨리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그쵸, 뭐 조금 아래 위로 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좀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 원인은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게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투신 쪽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사모 쪽, 투신 사모 쪽 같은 경우는 이 기관 쪽, 기관이 사모 그 펀드에 가입한 그 기관들이 또 환매를 하기 때문에 또 여기 대응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플랍데스크 부클로징. 그러니까 플랍데스크는 그 자기 계정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부클로징 때문에 또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뭐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들 ETF를 판매를 하니까 금융투자는 그것 때문에도 또 팔아야 된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애초에 산 적이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시장이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틀려졌죠. 자, 작은 개인 투자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산다고 밑에다 대놓는데 그게 계속 체결이 되니까 매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빠지니까 대응 차원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자기 것도 이렇게 물타기 하느라고 또 매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불확실성으로 벌써 매도를 시작했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현 수급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굉장히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수급의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됩니다. 국감이 10월 22일까지죠. 자, 기재부에서 또 뭐 한번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투자자들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뭐 한 해 만에 이렇게 불확실성을 갖고 질질 끄느니 차라리 완전히 그냥 100% 한다라고 공언을 해버리면, 그쵸, 뭐 우리가 또 촛불을 들든가 뭐 아니면 주식을 팔아놓고 12월 말에 다시 주식을 사든가 어떤 대책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물론 그 3억으로 낮추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조금 그냥 현행 유지하는 거 그 방향으로 빨리 좀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뉴욕연은 저 해외 쪽 좀 뉴스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양호하다. 미래도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뭐 각국 중앙은행들 쪽에서는 향후 5년간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뭐 보고서도 하나 나온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 대선판이 정말 지금 혼탁하죠. 완전히 진흙탕입니다. 지난주 말에는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차남 사생활 영상이 폭로가 됐는데 거기서 마약을 하고 뭐 또 낯뜨거운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 좀 폭로가 하나 됐고요. 자, WHO 쪽에서는 지난주에 유럽 쪽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저 3월 정점 때 3배가량으로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겼다 그러죠. 자, 4천만 명이면
정말로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죠. 뭐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갖고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정말 팬데믹이라는 그런 얘기가 실감나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름철에 좀 잠잠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지만 잠잠하질 않았는데 또 이게 겨울철로 접어들면 활동력이 좀 더 왕성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화이자 쪽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11월 셋째 주 정도 그때 뭐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놨고요. 자, 이게 일본 애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7일 날 그 결정을 한답니다. 방류를 할지 안 할지 27일 날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조금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간략하게 뉴스들 좀 살펴보고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지난주 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자,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자, 중국 쪽이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홍콩이 0.94% 정도 상승 마감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0.83%, 코스닥이 1.226% 정도 하락했는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 보시게 되면 다우가 0.3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이 다우가 0.3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S&P 500이 0.01%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0.36%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자, 나스닥 10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조금 올라와서 출발했죠. 살짝 플러스 출발했다가 좀 장중에 상승폭을 늘렸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됐어요. 자, 요거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 이 조 바이든 후보 쪽 그리고 민주당 쪽 이런 쪽이 좀 이렇게 약진을 해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범위세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 대형 기술주들 이쪽에 좋을 게 없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뉴스.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쪽에서는 독과점 관련해 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독과점 관련해 갖고 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일단 법안도 상정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기술주들 위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움직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캔들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양책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거기다가 대선판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고점을 찍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 지금 멈칫멈칫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대선에 대한 이 혼탁한 대선판 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한다라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빠져도 뭐 이 22평선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요렇더라도 또 미국 투자를 하기도 그런 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쪽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쪽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환차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당분간은 조금 환차손까지 조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주가 자체가 그렇게 재미없다라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매매할 그런 거는 못 되겠죠. 또 이 미국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면, 자, 우리나라 자체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수급이 조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장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4천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1713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2037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수급이에요.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기관 쪽도 매도. 자,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선물을 뭐 3,163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기관들 같은 경우는 3,195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옵션 수급도 지금 이제 만기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이게 그렇습니다. 영상이 뭐 한 20분 정도 분량이면 이 올라가는데 한 30분 훨씬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제 시간대로 제가 멍청하게 아까 또 녹화를 안 눌러놓고 한참 떠드는 바람에 조금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은 그렇게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자, 투자 전략을 코스피 시장 일단 10분 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일봉이고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었죠. 보시게 되면 자, 이때부터 계속해서 장중에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건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 장중에 이렇게 조금 견디는 듯 했지만 결국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조금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죠.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다가 자, 장중에 힘없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오후장 무렵에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긴 하는 모습이었지만, 요거는 미증시 선물 쪽이 뭐 장중에는 조금 마이너스 났다가 우리나라 이때 계속 밀릴 때, 이때는 미국 증시 선물이 뭐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마이너스권이었었죠. 근데 오후장에 조금 얘네들이 플러스로 돌아서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반등 시도는 했지만 그렇게 믿음직한 그런 반등이 나온 건 아니었었고요. 자, 일봉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이 62평선 자체를 좀 깼어요. 62평선 자체를 깨서 자, 이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길어지면 상당히 좀 피곤해질 수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겠네요. 11월, 그러니까 뭐 한 중순 이후에는 시장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11월 중순 정도 그때까지 돌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요. 그렇지가 않으면 이 기술적으로도 이 12월 중순 정도 그때까지도 주가가 치고 못 올라가면 추세 자체가 좀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추세가 꺾이게 되면 이걸 돌리려 그러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도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4일 연속 이렇게 빠졌죠. 4일 연속 빠졌고,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고점에서 주봉상에서도 조금, 뭐랄까, 조금 안 좋은, 그런 신호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포착이 됩니다. 자, 이때 8월 달에 좀 고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죠. 지금도 여전히 박스권 움직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봐야죠. 자, 이게 이 주봉상 20주 이평선 이거를 만약에 붕괴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박스권 저점도 같이 붕괴를 시킨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급 상황이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다라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지켜주리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제발 좀 뭐 정부 당국자들이 제 유튜브 방송 이걸 보진 않을 거예요. 보질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보신다라면 제발 좀 무릎 꿇고 좀 빌고 싶습니다. 제발 좀 이런 부분들 조금 그냥 10억 현행 유지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뭐 좀 더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다라면 주식 가치없이 다 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종목별로 그 대주주 양도세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로 갖고 있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종목별로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좀 시장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시청자님들, 오늘도 마찬가지 뭐, 국내 증시 수급 동향들, 요런 것들 좀 짚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금 현재 상태가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네요. 자, 0.57%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돼 주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